계속 읽어봅니다. 예. 이 제약회사는 돈이 되는 쪽으로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집단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누구나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자선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유 불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약값이 왜 이리도 비싸냐. 약값이 의료 서비스가 공동체 의식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의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의사 죽이기 행동이다. 의사 죽이기 행동이다. 제빵사에게 돈을 주고 빵을 구워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식량을 비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과 의사에게 돈을 주고 다리를 잘라달라고 하면 의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날 국기가 정한 의료 서비스의 슬픈 현실이다. 인류를 정치 도구로 삼는 것이 당신은 당연히 절망할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잔탁 에피소드의 또 다른 시사점은 바로 우리가 혁신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미스 클라인은 제임스 블랙의 참신한 연구의 성공을 예상하고 기대를 걸었지만 글락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슈미티든과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훨씬 저렴한 비용에 사들여서 신약 개발의 모티브로 만들었다. 그 결과 글락소의 신종 약물은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거두었다. 특허 제도, 속임수 시장. 우리는 흔히 특허라고 하면은 제품의 혁신성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다. 스미스 클라인은 블라인 히스타민 2 수용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해 주듯이 정부는 특허 승인을 공식 인정하고 회사가 향후 20년 동안 해당 제품 가격을 고정 가격제로 독점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른 경쟁업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제약에서는 보통 약품 가격을 최고치까지 높여야 하는데 그래야 원가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라는 당근을 갖지 못하는 회사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대개는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 모든 제약회사가 평등하게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종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는 역부족이다. 거대 제약 산업계가 신종알약의 가격을 책정할 때 그들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목소리는 거의 한결같다. 실제로 궤변을 내려놓으며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글락소의 잔탁을 보라. 이 회사는 특별한 연구를 하지 않고도 다른 약품을 모방한 약으로 특허를 받는 데 성공했다. 물론 경쟁업체가 개발한 특허 제품 분자 구성을 탈바꿈함으로써 아무 문제없이 다시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글락소는 기존 약물을 구성하는 화합물의 이성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미투 약품은 독립적인 특성을 부여받으며 새로운 신종 약물로 특허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 글락소는 자신의 신약에 경쟁업체의 약물만큼 비싼 가격을 매겼다. 특허제의 본래 취지인 혁신성 추구와는 한참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이윤 국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담합해서 시장을 제어하는 형태를 제약산업에 존재하는 카르텔 역시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존재하며 게다가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권한과 국제조약의 내용마저 이들 기업의 담합을 조정하는데 한몫한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카르텔 조직인 향전신성 물질, 즉 마약 시장을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밀거래 형태로 유통되고 독점 시장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 막양 복용자는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기초과학 연구 치료가 목적인 혁신성 연구에 투자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봤자 얻는 이유는 미투를 노리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미투 마케팅을 시도할 경우에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혁신성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한 쪽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말부터 이미 존재했다. 민주당의 전설적인 상원의원 에스테스 키포모는 미국 상원의장으로 있을 때의 제약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클락슨은 항궤양치료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발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클락슨의 이 압도적인 마케팅 전략은 제약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충분히 제시하고도 남았는데, 그전까지는 마케팅과 연구가 대등한 관계였다면 지금은 연구가 곧 마케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이른바 마케팅, 연구, 개발의 통합을 자주 들먹인다. 우리가 법인기업이라고 부르는 조직체인 제약회사란 알고 보면 과학을 집어삼키고 마케팅을 포식하는 세포들의 집단처럼 구성되어 있다. 통계 수치가 그 점을 입증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보다 마케팅의 평균 약 2배를 지출한다. 다시 말해서 알약 원가의 3분의 2가 그 알약을 복용하도록 선전하는 광고 및 홍보비라는 셈이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이른바 회사에서 말하는 연구 개발 활동도 대개는 가면을 쓴 마케팅, 더 잘 팔기 위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미투 약품을 연구할 때도 그것에 지출하는 액수를 가늠해보니 전체 연구 투자이익의 70%, 심지어 90%까지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코 혁신을 추구하는 작업이 아니라 쓸데없는 돈 낭비일 뿐이다. 사실상 마케팅에 통합되지 않은 연구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투자 횟수,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진행 속도도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1994년 데이비드 A. 캐슬러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소비자는 좋지도 않은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비싼 원가로 책정된 약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논문에 있었다는 거죠. FDA 국장이던 그가 4명의 동료와 작성거리는 총 127가지의 신종 의약품이 소개되어 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약품들이다. 그 중에 소수 약품들만 현존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다. 제약회사들은 약품 복용자들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공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그러면서 경쟁사의 약품과 차별화된 제품임을 누차 강조한다. 실제로는 그 회사의 약품이 다른 약품에 대해서 월등히 우수한 것도 아니다. 비슷한 제품을 놓고 선두다품 경쟁에서 승리하면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수익이 생긴다. 하지만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는 사기성 짙은 홍보 전략을 펴는 회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이 같은 이득 싸움은 부적절한 처방전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약인가, 이렇게 했네요. 약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특허권을 이렇게 말했고, 의약품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이렇게 올라가는 해당 약품들을, 그래서
미국 의회가 2009년 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16종의 의약품들이 특허를 받았으며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평균 100%에서 499%까지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71종은 2008년 한 해에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가격이 인상이 되었다. 가장 심한 경우에 가격이 무려 42배나 오른 것도 있다. 하지만 물가의 평균 인플레이션 비율은 인플레이션 1.3%에 기록했다. 해당 약품들은 특허권을 받은 즉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유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암제를 둘러싼 진실에 대해서 미국 평균 의약품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 항암제는 특히 임종의 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대가가 엄청나다는 거죠. 항암제, 미국의 평균 의약품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종의 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대가로서 제네테크 로쇼 평균 3개월 연장시키는 효과를 보이는데 반면에 췌장암은 12일밖에 연장시키지 못한다. 또 올비특스를 사용하면 한 달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 데만 $10,000가 들며 평균 한 달 수명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바스틴은 한 달에 $8,500가 필요한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키지는 못한다. 사노피의 질트랩은 한 달에 $11,000가 드는데 수명을 한 달 반 정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격 대비 효과가 저조한 제품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한 달 치료비가 무려 $30,000가 드는데 수명 연장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환자들이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서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받는 금액이 너무나 적다. 이런 잔인한 강탈 행위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음을 규탄하는 사람들은 찾기는 어렵다. 강탈인데도 말이죠.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죠. 아이고.